기록은 하고 있고요. 아침 시간이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친구들 답을 부르고 싶어도 중간에 오고 있을까 조금 읽어주세요. 분사 단어 쭉쭉 읽어주시고요. 대부분 아는 단원이고 본사도 본사 구문쯤 가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막 엄청 어려운 단어는 아니어서. 선생님, 어? 저 목요일날 네. 못 왔는데 본문 시험 오늘 봐야 돼요? 봐야 되죠. 본인이 아는 대답 질문을 하세요. 아, 그럼 안 보면 언제 알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 애들에도 좀 널널하게 하고 나서 문제만 풀고 가는데 또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저 백발 시험 못 들었어요. 아 그래? 다음 주에 가죠. 그건 괜찮아. 본문암기 시험은 오늘 통과해요. 그러니까 본문하기 시험 보려면 본문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백발 시험 못 들었어요. 아 그렇다고? 내가 뽑아줄게. 하나 남았나 민서가? 네? 시험 봐야 될 게 하나 남았나? 네, 하나 기록해놓은. 남았을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하나 보고 가자. 빈칸 영자일 거 아니야 진짜? 네. 그거 되게 쉬워. 해석 고르기는 좀 오래 걸리는. 화목반 애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남아 있어. 월수금은 그래도 3번 오니까 거의 다. 이 3명을 다 연락을 해야 돼요. 그렇구만. 내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연락 한 번씩만 돌릴게. 계속 읽고 있어요. 이거 끝나고는 바로 시작하자. 이모님 잘 왔습니다. 너한테 연락하고 있었어요. 잘 왔어요. 아 괜찮아요. 오늘 그 저쪽 앞쪽 그 데스크 선생님들이 출근 안 하신대요 한 명도.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해요. 잘 왔고요. 책 펴서 숙제 검사 좀 해볼게요. 네, 2분 안에는 시작할게요. 어제 먼저 온 친구들 수업 거의 다 적어놓고. 설마 지은이? 지은이 어디서 들은 거 같아요. 지금 윤지성이라는 학생이 있나요? 지성이 여기 없습니다. 무슨 반인가요, 이 친구? 지성이요, 잠시만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꺼져가지고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꺼졌네요. 그렇지. 다들 전화 안 받아요. 네, 이제 시작합시다, 그렇죠? 어차피 다 오겠죠, 뭐.
안 오면 안 오는 이유가 있겠죠. 010 010. 네, 이제는 잘 다 됐고요. 그 다음 주는 얘들아 우리가 내신 주간이어서 내신 할 거고요. 우리 지금 토요일 2반은 다음 주 토요일 23일은 수업이 없어요.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하고 나서는 한 2주일 뒤에? 아니다 3주일 뒤겠네요. 추석까지 포함해서. 네, 3주일 뒤에 보게 됩니다. 좋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 불러줄게요. 다 불러줄 테니까 그 한번 같이 채점을 해봅시다. 채점은 몇 쪽부터 하면 될까요, 여러분? 56쪽 가봅시다. 56쪽. 1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그렇죠. 영상 듣는 친구도 잘 들으세요. 1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정답 4번. 3번에도 4번. 4번에는 2번입니다. 5번에 2번. 6번에 4번. 7번에 2번. 8번에 5번. 9번에도 5번. 10번에 3번. 11번에 5번. 12번에 1번. 13번에 2번. 14번에는 3번. 15번에 5번. 16번에 2번. 17번도 2번. 18번은 4번. 19번에는 3번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20번에 5번. 21번에 2번. 22번은 1번. 23번에 2번. 24번은 3번. 25번은 2번. 26은요 다 2예요. TO. 그쵸? 밑에 있는 forget하고 forget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를 썼을 때 미래를 나타내니까 뒤에 tomorrow 보이고요. looking forward to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to가 필요하고요. 그 뒤가 중요하다 했어요. 사람들이 to까지 잘 쓰는데 뒤에 C를 쓰는데 C가 아니라 C인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27번 갑니다. 27번의 정답 making. 왜냐면 후회한다는 뜻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때는 making을 써야겠죠. 28번은 but laugh at. 자,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밑에 다들 좀 써줄까? could not help laughing at 으로 바꿔서 could not help laughing at. 이것도 돼요. 아, 위에 있네요. 미안해요. 위에 있죠? 한 번 더 쓰면서 노력하는 거잖아. 그걸 바꿔 쓰라는 게 문제였네. 그렇죠? 자, 29번 갑니다. 29번은 eating으로 바꿀 수 있네요. 주어니까요. 30번은 stop reading. 이거는 읽던 것을, 그거 하던 중인 동작을 멈추는 거니까 ing를 쓰는 겁니다. 31번은 1번은 keep. 그냥 쓰면 되고요. 밑에 거는 solving. 31번 별표 2개 칠래 얘들아? 얘가 나중에든 언젠가 쓸 겁니다. 얘는 분명히 쓸 지식이에요. 네, 중요하고요. 32번 갑니다. 32번은 on leaving. 뭐뭐 하자마자 on ing라 했어요. 33번은 her winning 하면 되고요. 그리고 34번은 not being으로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being not이 아니라 not being able to. 34번도 별표 2개. 의외로 애들이 여기서 걸려요. 네, 선생님 경험상 틀리는 친구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5번은 arrive를 arriving으로 바꾸면 되고요. 36번은 to cry를 crying으로 바꾸면 관용적인 표현이 다 완성이 됩니다. 37번은 I'm busy studying. 38번은 remembered visiting the zoo. 하면 되겠죠. 뒤쪽 넘어갑니다. 60쪽이죠. 1번의 정답 I'm considering becoming. ing 2개 나오는 게 어색할지 몰라도 considering becoming 이게 맞아요. 2번의 정답은 try to find what you like doing 또는 like to do.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2번. 오케이. 자, 지금 시간 뭐 하는 시간이냐면 틀린 거 복습하는 시간. 한번 보세요. 본인이 틀린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될 수준이에요. 여러분 수준은 뭐 들어본 지식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그 문제 중에 틀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선생님도 되도록이면 책을 한번 보여주는 게 낫네요. 이 책에 근데 메모가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틀린 걸 좀 보고 질문할 것은 바로 질문해 얘들아. 그 약간 이럴 땐 욕심을 내야 돼. 뭐 딴 친구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게 있으면 그 틀린 게 왜 틀렸는지 다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질문 없니 얘들아? 질문해서 좀 같이 보자. 그 자기가 틀린 것 중에 16번 갑니다. 고마워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16번 In England, making tea is a very serious matter 하죠. 이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 자, 여기서는 일단 16번의 이 보기는 동명사죠. 동명사면서 주어라고 적어주세요. 동명사면서 주어다. 밑에 1번부터 갑니다. 1번 He looks like a sleeping baby 할 때 이 sleeping은 위에다가 현재 분사라고 적으세요. 뒤에 잠자는 아기라고 해서 현재 분사고요. 2번 같은 경우는 winning은 동명사죠. 그럼 여기서 벌써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렇죠? 1번은 현재 분사였고 2번은 동명사였어요. 그리고 3번 갈게요. 3번 같은 경우는 Peter is speaking to 에서 현재 분사네요. 자, 이때 speaking은 Peter이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죠. 그때 현재 분사고요. 4번 같은 경우도 The boy sleeping in the bed가 하나의 주어인데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그 소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해서 현재 분사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도 당연히 현재 분사겠네요. Cindy was watching, studying. 그래서 과거 진행형이죠. 과거 진행형 be 플러스 ing 진행형. 나머지 다 현재 분사고 2번만 of라는 전치사 뒤에 오는 동명사입니다. 얘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잠깐만 노트를 봅시다. 네, 앞에 보이죠 여러분? 좀 그 부분 주의면 제일 좋고 아니면 공책을 아예 펴서 조금만 이걸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할게요. 동명사랑 현재 분사. 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애들이 이제 동명사 단어를 다 끝내거나 우리 당장 다음 시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게 분사예요, 심지어. 근데 그걸 다 가르치고 나서도 아이들이 계속 헷갈려하는 포인트긴 합니다. 선생님 경험상 또 설명해 주세요를 그 약간 질문 받는 것 중에 몇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느끼기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더 보는 게 좋은데 1번 동그라미 일단 형태가 형태인지라 둘 다 똑같거든요. 우리 공부하면서 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평생 ing를 보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예요. 이제 굳이 예외를 찾으면 interesting 같은 경우는 현재 분사라고 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자체가 형용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해서 얘 같은 정말 특수한 경우 빼고는 여러분이 보는 ing는 모두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내려가서 2번 할게요. 2번에서 이제 해석이라고 해야겠죠. 가장 쉬운 해석은 동명사는 저번에 배웠듯이 이제 뭐뭐 하는 것 그리고 기, 뭐뭐 하기, 걷기라고 하면 되고요. 현재 분사는 이제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름을 붙이면 현재 분사는 이제 능동이나 진행을 나타낸다. 이 부분이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뭔가 어려운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3번 갈게요. 3번은 역할인데요. 역할은 어떤 거냐면 동명사가 동명사기 때문에 주, 목, 보 이 역할을 한다고 저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명사가 하는 역할은 얘가 다 할 줄 압니다. 오른쪽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주로 형용사 역할을 해요. 형용사가 하듯이 꾸며주거나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 자리에 온다. 얘는 보어까지는 가능해요. 보어는 가능한데 주어랑 목적어는 안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차이인데 사실 이것까지만 적으면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와닿을 때는 언제냐면 차이 1번이라고 적으세요. 차이 1번은 언제 보통 나오냐? 명사 꾸며줄 때 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옵니다. 오늘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일 유명한 게 얘죠. A sleeping bag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똑같은 sleeping이란 ing를 썼지만 sleeping baby가 왔을 때는 현재 분사로 봐야 돼요. 어렵거나 못 읽겠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명사를 꾸며줄 때 차이가 처음 생기는데 a sleeping bag이랑 a sleeping baby, 여러분이 아마 영어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왼쪽은요, 지우야, sleeping bag은 가방이 이 동작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예.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동작 불가라고 적어주세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ing를 뭐로 취급을 하냐? 동명사가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럼 선생님의 패턴을 따라가세요. 오른쪽을 보자. 오른쪽은 뭔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저러겠지. 잠을 자는 건 아기가 맨날 하는 거죠. 아기는 잠밖에 안 자요. 자, 동작 가능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리고 sleeping 보시면 현재 분사입니다. 사실 아이가 근데 잘 자지는 않아요. 새벽 2시에 막 깨가지고 어른들이 힘들죠. 동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분사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해석해야 되는 건 어떠냐? 동명사일 때는 목적이나 용도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해석은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한 가방이다. 내 목적은 잠을 자게 하는 거다. 정답은 슬리핑 백은 조금 쉽게 얘기했을 때 그냥 침낭이에요. 침낭. 잠을 자기 위한 가방 너무 그렇잖아요. 침낭이에요. 캠핑 갔을 때 들어가 자는 거. 오른쪽 가면은 이 sleeping baby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분사니까 능동이나 진행, 뭐뭐 하는 중인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잠자는 중인 아기. 네. 차이가 극명하죠. 여러분이 나중에 나눈 걸 보더라도 필기 공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여기 좀 더 예시를 주면은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swimming pool, 수영을 하는 장, 풀 또는 뭐 a smoking room, 흡연을 하는 방,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동명사 쪽에 취급이 돼요. 이쪽은 동작이 가능하고. 2번 가자. 2번이 사실 2번 그러니까 차이 2번이 있어요. 차이 2번이 여러분이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아까 그 차이 1번은 보기 중에 아까 16번 보기 중에 이제 3번이랑 5번은 아니다. 3번이 5번이 반대구나. 4번 16번 보기에 4번이 The boy sleeping in the bed거든요. The boy sleeping in the bed. 걔가 이제 명사 꾸며줄 때죠. The boy를 꾸며주는 거니까. 근데 차이 2번 지금 여러분이 쓸 거는 보기 3번하고 5번 진행형 때 나옵니다. 얘는 언제냐면 우와 안돼 아직도 배우는 중이어서 잠깐만. 네 이거 너무 못 쓰겠어. 나 다행이다. 차이 2번 잠깐만. 차이 2번이라고 쓰시고요. 밑에다가 비동사 뒤에라고 적으세요. 비동사 뒤. 자 이럴 때 차이 2번이 나옵니다. 비동사 뒤에. 뭔 소리냐? be 플러스 ing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주어가 어떤 게 나오냐면요. 보통 이제 사물 주어가 나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사물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 플러스 ing가 되면은 얘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그 사물 s 주어랑 이 ing 부분 보어가 아예 같은 말이 돼요. 알겠죠? 아예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시를 들면은 his hobby 그의 취미는 is running 하면 is reading 합시다. 이러면 독서하기다. 얘는 his hobby라는 취미하고 독서하기란 보어하고 완전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해석은 아니어도 둘이 충분히 대체 가능하잖아. 왔다 갔다. Reading is his hobby가 되잖아. 반면에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생물주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랑 동물 합쳐서 생물주어라고 하고 be 플러스 ing가 나온다. 이랬을 때 생물주어 다음에 be 플러스 ing가 나온다. 이랬을 때 이때는 생물주어가 s고요. ing가 c일 텐데 같지 않죠.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ing랑 이 ing 부분이. 그러니까 동명사가 될 수 없어요. 같진 않으니까. 제일 유명한 예시가 뭐냐면 그냥 진행형을 쓰는 겁니다. He is reading.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 he is reading에서 he하고 reading이 같을 수는 없어요. 걔는 그냥 reading이라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거지. 네, 그거를 차이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없으면 16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책의 16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3번하고 5번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차이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4번이랑 1번, 1번, 4번에 지금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또 질문? 일단 나는 사실 문제를 해설하는 게 더 재밌어요. 개념 계속 얘기하는 거. 개념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 GTI 정도 되면 그래도 들어보지 않나요? 네. 20번 고맙습니다. 20번으로 갑시다. 20번을 가면 그는 젊었을 때 빈둥거리며 논 것이 부끄럽다. 정답은 일단 5번이었죠. 20번은 봐야 될까? 보려면 또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잠깐. 여기 있네. 20번은 여기 있죠. 지금 선생님 터치가 되네. 이거 안 되지, 그치? 안 돼. 자, 보시면 정답은 일단 5번이었는데 떨구세요. 어떤 걸 떨구냐면 2번, 3번 그거예요. 어딜 보고 긋는 거냐면 부끄럽다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한국말 해석을 시키는 겁니다. 한국말 해석을 주고 여러분 보고 영어를 찾으라고 하는 건 어디서 힌트를 찾아야 되냐? 부끄럽다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친 다음에 오른쪽 시제는 현재라고 해보세요. 시제는 현재. 만약에 과거였으면 부끄러웠다라고 했겠죠. 부끄럽다니까 현재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뒤에 걸 읽지도 않고 그냥 버려도 돼요. 2번, 3번 제거.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인데 4번도 지우세요. 4번도 had been을 쓴다는 얘기는 과거 완료인데 그 과거 이전의 대과거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부끄럽다기 때문에. 2, 3, 4가 그냥 2초 만에 없어집니다. 그럼 결국 1번 아니면 5번이라는 얘기예요. 1번 아니면 5번인데 그 중에서 그는 젊었을 때 빈둥거리며 논 것이 부끄럽다. 자, 여기는 그 다음 두 번째 젊었을 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이 사람이 지금도 젊을 수 있어요. 알고 보니 29살인데 더 젊었을 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출제자와의 대화잖아요. 젊었을 때는 굳이 강조한 건 뭘까요? 이 사람이 지금은 나이 든 것처럼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옆에다 이렇게 그어줄래 얘들아? 이거 되겠지? 안 되나? 네. 이거 되지 않을까? 이거 도와줘. 이거? 맞나? 그렇지. 여러분 여기랑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시제 차이 필요라고 외워주세요. 같은 시제였다면 젊었을 때 저렇게 강조해서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풀어봤죠. Right now 이런 거 넣어놓으면 현재 진행형 쓰라는 거잖아. Tomorrow 이런 거 쓰면 미래 시제 쓰라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 부끄럽다가 현재인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얘보다는 더 젊었을 때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시제 차이를 생각하면 돼요. 시제 차이가 날 때 우리는 어떤 시제를 쓰냐? 동명사의 완료 시제를 씁니다. 형태는 having pp죠. 그래서 정답은 뭐겠어요? having 비동사의 pp, been. 정답 5번이겠죠. 1번은 그래서 탈락. 1번은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미 뭐라 그러지? 지금도 부끄럽고 지금도 idle 했을 때 in his use를 지우고 나올 법한 얘기죠. in his use를 지우면 지금 내가 너무 빈둥빈둥 거리는 게 약간 부끄러워. 그게 1번이고요. 5번처럼 해줘야 뭐예요? 이거는 과거. 그러니까 옛날엔 이랬고 지금은 지금 부끄럽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밑에 이거 좀 적어줄래? 우리는 그래도 좀 수준이 있는 반이니까 얘를 만약에 뭔가 바꾼다. 대절로 바꿔요. He is ashamed that 하고 나서는 he blah blah idle in his youth 라고 써봅시다. 여러분은 다들 저기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뭘 채우면 제일 적당할까? He is ashamed that he blah blah idle in his youth. 대절을 써서 그 감정을 왜 느꼈는지를 설명하는 걸로 쓸 수 있거든요. 얘는 지금 ashhamed를 느꼈어요. 대절은 그걸 이유를 설명할 건데 he란 주어를 꺼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건 뭐가 좋을까? 우리 희원이가 있으니까 희원아 뭐 쓰면 될까? 비동사가 포함되겠네요. 뭐라고? 크게 하나 정해봐. 너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더 많이 내신 때 많은 애들 위주로 좀 질문하고 있는데 빨리 얘기해봐. was죠.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게 얘들아 왜 was일까? 얘는 지금 부끄러운데 얘보다는 더 이전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was죠. was 별표 치고요.
네, 이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이렇게 하면 딱 여러분이 알아듣지 않을까? 네. 아, 두 개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좋았어요. 또 얘들아 다른 질문? 다른 거 없니? 다른 거 없으면 우리 이제 수업 들어가면 되죠. 선생님. 아, 근데 왜 워크북은 채점 안 월표 채점해야지. 아, 미안하다. 맞아요. 월표 채점을 깜빡했어. 잘 얘기해줬어요. 월표 갑시다. 월표 저번 거 채점했니 얘들아? 아, 채점했구나. 그러면 우리 동명사만 하면 되죠? 동명사 224쪽입니다. 224쪽. 정답 불러줄게요. 1번 정답은 trusting. 거기에서 어디까지 했니? 다 했어. 225쪽 갑니다. D죠. D. D번. 1번은 정답이 not taking enough rest. not taking enough rest. 2번에 being able to speak different languages. being able to speak different languages. 3번은 taking photos of nature. taking photos of nature. 4번은 putting a fence around the park. putting a fence around the park. 5번은 drinking lots of water is good. 여기까지. 틀린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나중에 별표 쳐놨다가 2로 갑니다. 2. 자, 1번 정답은 that he or she had been stolen my bike. 여긴 지금 용의자를 확실하게 특정 지을 수 없으니까 했는데 그냥 여러분 아무거나 쓰세요. he든 she든. that he or she had입니다. had 과거 완료. had stolen my bike. 이거 1번에 별표 칠래? 2에 1번 별표. 얘를 맞출 수 있는 친구면 나머지 틀리기가 어렵고 얘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거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 보시면 그 having stolen에 밑줄 그으세요. having stolen. 거기에 이미 완료 시제를 썼기 때문에 그 글쓴이라 해야 되나요? 그분은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죠. 제발 문장 전체의 시제인 과거보다 더 과거를 좀 표시를 해줄래?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옵션밖에 없었어요? had pp 과거 완료를 쓰는 수밖에 없었다. 내려가서 2번 갑니다. 2번은 I'm proud that 대절로 바꾸라는 거기 때문에 that my son saved. 왜 그러죠? 저기도 그러니까 2번도 saving the dog 했을 때 saving에 밑줄 그으세요. 응? 그래? I'm proud of my son saved the dog from the drowning. 얘는 근데 일단 단순 시제를 썼잖아, 그렇지? 밑에다 적어줘. saving 밑에 단순 시제라고 쓰고 다만 괄호치고 이렇게 적어줘요. 괄호치고 그러나 의미적으로 이미 구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하는 중에 내가 자랑스러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의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이건 너무 치사했다, 애들한테. 그렇죠. 정답은 그렇습니다. That my son saved the dog from drowning.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건 상황적으로 동시에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이미 일어났겠죠. 그럼 여러분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왜 having saved를 위해 쓰지 않았냐? 오른쪽에 적습니다. 문맥적으로 당연한 경우에는 완료 시제를 항상 쓰지 않는다. 문맥적으로 당연한 경우엔 완료 시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적으세요. 이게 언어 쓰는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긴 한데 문맥적으로 당연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쓰지 않는다. 한국말엔 그런 게 있죠. 문 닫고 나가 이런 거 있죠. 근데 우리가 문을 닫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죠. 3번 갑니다. 3번은 The politician denied that he had lied his wealth. 과거 완료입니다. had lied. 4번 정답은 that she had to go through the same process again. She had to go through the same process again. 됐고 내려와서 F 갑니다. F의 1번 정답은 to talk이나 talking 다 돼요. 2번은 to give. 2번에 별표 칠래? 2번이 그래도 고등학교 때 나와요. 중학교 때 사실 refuse까지 묻는 경우는 드물고요. 고등학교 때 나옵니다. Mike refused to give. 3번은 quit 다음에 working, ing죠. 4번은 try 다음에 reading. 4번 별표 치고요. 얘도 고등학교 때 나와요. 왜 그러냐면 4번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하실 만한 말이죠. 너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다시 그 문장 좀 읽어줄래? 근데 이거는 막 그 문장을 읽으려고 엄청 애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한 번만 시도해 보겠니? 그래서 reading입니다.
그리고 5번은 to let이죠. to 부정사가 목적어. 6번은 trying. 얘는 gave up 때문에. 7번은 talking. 얘는 avoid 기억나면 되죠. 8번 별표 하나 치고요. 8번은 having인데요. 뭐 이렇게 잔인한 말을 써놨어, 그렇지? 아이들 따면 당연히 좋지. 자, 그래서 regret은 밑에다 밑주고 후회일 때는 ing 이렇게만 적으세요. 후회일 때는 ing. 여러분이 저거는 고등학교 때 볼 겁니다. 중학교 때는 regret이 잘 안 나와요. 이쪽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가서 1번 갑니다. 1번에 we will go skiing. skiing 알죠? skiing은 i가 2개예요. i를 2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답 seeing. 그리고 3번 정답 building. 4번에 reading. 5번에 persuading. 내려가서 6번 정답 going. 7번에 fixing. 8번에 being. 9번에 hearing. 10번에 swimming. 내려가서 H 1번에 had. 자, 어려움을 겪었다에 동그라미 칠까요? 겪었다. 여러분이 이제 H 유형을 풀 때는 그 한국말의 시제에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겪었다니까 이건 과거를 쓰라는 거죠. 옆에 오른쪽에 보니까 괄호에 다 적어줬네요, 그렇죠? 시제를. 근데 저게 안 주어졌을 때 생각하세요.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하거든. had difficulty understanding이에요. 2번 갑니다. is busy looking after. is busy looking after. 3번은 got used to working. got used to working. 4번은 contributed to creating more jobs. contributed to creating more jobs. 5번에 it is no use worrying about. 6번에 could not help falling asleep. 7번은 is not worth reading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좀 보시고요. 월북에서 틀린 거 있으면 좀 확인하는 시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이 때는 이 오답 정리 매우 중요해요. 오답 노트가 있으니까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면 자기가 거기다 쓴 거를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또 틀리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좋아요. 선생님 최근에 USB가 나와서 분사 이 필기를 했던 게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직접 분사를 써야 되거든. 자, 네. 여러분, 자 위에다가 분사라고 적고 필기 들어갑니다. 분사 오늘 단원이죠. 아마 앞타임은 한 20분도 채 안 남아서 금방 분사 정도 끝내고 쉬자. 분사를 끝내고 쉬고 다음 시간은 분사 구문을 가르칠 겁니다. 2부에. 자, 분사는요. 1번 개념이라고 적어주세요. 얘는 이제 동명사랑 비슷하게 동사에서 태어나서 다른 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동명사는 그래도 좀 더 쉬웠지. 이름 자체가 동명사니까. 근데 분사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분사에 아무 힌트가 없잖아. 자, 얘도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 동명사처럼 원래 동사에서 태어났는데 형용사로 된 애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준동사라 불러요. 그러니까 얘 P 자체는 동사 쪽인데 뭔가 모양을 바꿔서 된 애들 있죠.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쪽은 다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준동사의 준은 어디에 준한다는 거예요. 너가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에 그래도 준하는 뭐가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1번, 2번. 그렇지, 고마워 민서. 자, 오른쪽에 명사 수식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얘들아, 뭐 있을까? 제인이 혹시 알아? 형용사에서 he is 뭐라고? 진행형 좋지. 그렇지, 진행형도 좋은데 진행형 맞아. 진행형 써 옆에 얘들아. 자, 진행형을 쓰면 안 되는데 저건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고마워요. 보어 역할입니다. 근데 보어 역할에 지금 진행형이 들어가요. 아주 잘 얘기했어요. 그렇죠. 보어 역할. 자, 보어하면 여러분 알죠? 얘는 두 개가 있어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그게 다 돼요. 분사 그게 다 됩니다. 주격은 밑에 이 형식, 목적격은 O 형식. 그렇죠? 그래도 GTI 레벨은 선생님이 뭔가 필기를 하거나 이렇게 가르칠 때 조금 마음껏 해도 돼요.
약간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선생님이 잘라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2형식 5형식까지도 그냥 다 떠올라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렇죠. 가보자. 그러면 자 되게 쉬운 게 2번 종류로 갑니다. 종류의 형태가 같이 들어가요. 종류와 형태라고 적고요. 이 종류에는 형태가 같이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현재 분사. 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ng.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이 글자만 기억이 나면 되는데요. 능동진행이 기억나면 됩니다. 밑에 2번은 여령아 뭐 있지 또? 어떤 분사? 그렇지 고마워요. 과거 분사 고맙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ed로 표현을 많이 해요. 과거 분사의 또 다른 이름은 pp인 거 알죠? 예, 근데 얘는 ed로 많이 표현하는 이유가 우리가 매년 그 한 조금 좀 쿨타임만 돌아오면 그 100개 외우잖아요. 뭐 broken, break 뭐 외우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 규칙형이어서 ed로 표현을 많이 해요. 다음에 얘는 수동이나 완료일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법 배워봐서 알겠지만 수동태,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때 등장하는 게 과거 분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죠.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지금까지. 3번 갈게요. 3번.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명사를 꾸며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명사를 꾸며줄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위치가 중요라고 쓰고 별표 붙여줍시다. 위치가 중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알겠는데 얘가 위치가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자, 1번 동그라미 하고요. 명사 앞에서 위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배웠던 걸로 오늘은 그냥 그 고양이를 해볼까요? sleeping cat. sleeping cat 하면은 자, 이게 sleeping이라는 이 뭐죠? ing가 앞에 위치해서 현재 분사가 뒤에 있는 cat이란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쵸? 잠자는 고양이. 잠자는 고양이. 내려가면 좋겠는데 잘 내려가진 않네. 되게 걸리적거릴 것 같긴 한데 얘를 종료를 시키고 밑에를 보세요. 2번 갑니다. 2번. 2번에 명사 뒤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아까 우리가 그 오늘 아까 채점한 것 중에 자기 책 채점한 것 중에 16번을 해설하면서 아까 선생님이 봤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cat sleeping on the bed. 자, 왜 이렇게 비슷한 걸 썼냐? 여러분 보고 일부러 차이점만 보라고 강조해서 비슷한 걸 쓰고 있는데요. 분명히 sleeping이란 ing를 썼는데 얘는 왜 cat 뒤에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걔는요 이렇게 적어보세요. cat을 뒤에서 꾸며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위에 같은 경우는 단독사용. 그렇죠. 분사가 단독사용일 때 그래요. 즉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분사가 짧을 때라고 적었어요. 분사가 짧을 때는 명사보다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 있잖아. 슬리핑 딸랑 하나 있을 땐 cat 앞에 위치해. 근데 똑같은 슬리핑이어도 뒤에 under bed를 달고 있어. 이럴 때는 괄호치고 수식어구 목적어 함께라고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공간이 없어서 옆에 못 적는데 쉼표 찍고 길 때라고 적어줄까요? 길 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외워야겠죠? 위에 건 짧을 때, 밑에 건 길 때. 그럼 여러분한테 그 눈만 필요합니다. 어떤 눈이 필요해요? Sleeping on the bed가 이게 한 덩어리인 거구나를 생각하면 돼요. Sleeping on the bed는 그러니까 분사 구죠. 구가 뭔데? 문장은 아니면서 2개 이상의 단어 묶음이잖아. Sleeping on the bed는 분사 구니까 뒤에서 꾸며줍니다. 질문? 없어요? 한 20초 줄 테니까 복습해 주세요. 얘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 그 다음 쓸 거 한 몇 장 없거든요. 몇 장? 쟤를 좀 복습을 해주시고 혹시나 질문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냥 지우고 다음으로 가자. 4번 할 차례네요. 4번으로 갑시다 여러분. 4번 쓰고요. 뭐 오늘 아마 2페이지 하면 끝날 거예요. 벌써 앞에 1부는 4번은 보어 역할이라고 적었어요. 보어 역할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보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2형식과 5형식. 그러니까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그러면 일단 주격 보어로 쓰일 때를 한번 눈으로 볼게요. 주격 보어로 쓸 때는 아까 제인이가 잘 얘기해 줬어요. 진행형이 많이 있는데요. He is drinking. 그럼 너무 술 마시는 것 같아요. He is reading이라고 합시다. He is reading. reading을 많이 쓰네요. 자, 이때 나오는 reading은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맨 처음 필기해줬던 동명사랑 현재분사 비교 때도 나왔었는데 이 주어가 곧 보어는 아니에요. S equals C는 아니라는 거죠. 주어가 곧 보어는 아니에요. 그가 곧 읽기 그 자체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얘는 지금 뭐냐? 현재 진행형이라고 쓰고요. 현재 분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중에 능동 진행 중에 진행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분사는 아까 우리가 다 필기했었죠? 능동이나 진행을 나타낼 때 쓰는 애라고 했잖아. 얘는 지금 진행을 나타내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주격보어입니다. 이 형식이죠. S, V, SC. 주격보어, SC. 자, 내려가면 목적격 보어가 좀 더 흥미롭긴 해요. 여러분이 주격 보어는 뭐 모를 수가 없는 거고 저건 그냥 나중에 말을 정리를 못해서 그렇지 저건 다 알고 있었던 걸 거고 목적격 보어일 때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지각 동사에서 많이 나오죠. She saw him crying 이라고 아마 최근에 형식이 내신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때 crying 대신에 물론 cry도 돼요. 그건 이제 지각 동사의 특징이죠.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도 되니까. 하지만 crying도 된다고 분명히 배웠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이 crying을 동명사라고 착각하는데 얘는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밑에 똑같이 저거 잡아보면은 구성 성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SVOOC 5형식이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얘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동작을 누가 해요? 목적어가 하고 있거든요. 목적어가 crying 하는 걸 그녀가 본 거야. 목적어가 crying 하는 걸 그녀가 본 거죠. 이럴 때는 쓸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현재 분사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써보자면 밑에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5형식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 좀 더 참고하세요. ing만 가능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saw him taken to hospital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다현아 여기서 이 문장에서 그가 이 목적격 보어 동작을 하는 건데 그가 병원에 누군가를 싣고 가는 거니 아니면 자기가 실려가는 거니? 그가 실려가는 그렇지 맞아요. 저겁니다. 자 여러분 take 밑에 밑줄 그으세요. take는 선생님이 지금 계속 줬던 예시와 다르게 과거 분사죠. taking이 현재 분사일 거 아니야. take는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 수동의 상황일 때 쓰는 겁니다. 지금 다현이가 너무 잘 얘기해줬죠. SVO taken부터 다 뒤에는 OC로 보면 되는데 이때 이 OC는 힘한테 방향 설정을 한다고 하면은 힘한테 이 동작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 동작이 힘한테 가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과거 분사를 써도 된다.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듯이 SBC 얘는 2형식이고요. 주격보어로 쓰일 때요. 목적격 보어로 쓸 때는 둘 다 5형식입니다. 여기에 각각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어요. 질문? 없어요? 네, 없으면 또 복습. 자, 4번을 한 10초, 20초 동안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이 학원에서는 여러분은 이해를 해가는 거고 이해를 해서 필기를 남겨가는 겁니다. 집에서는 복습을 계속해서 모르는 게 절대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질문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네, 그게 여러분 수준에서 사실 질문거리도 꽤 있을 수 있거든. 어릴 때는 그러니까 약간 영어 실력적으로 어릴 때는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 물어보는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지금 지각 동사를 들었는데 하나만 더 적어볼까? 사역 동사도 있죠. 사역 동사 같은 경우 이 왼쪽에 얘는 이제 지각 동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사역 동사가 있을 수 있죠. 사역 동사는 이제 시키다잖아요. let, make, have. 그래서 이제 make를 해본다면 make를 해볼 수가 없구나. 네, he had로 가볼게요. He had his car fixed라고 해봅시다. 왜 선생님이 지금 수동의 상태를 가정했냐면 능동의 상태로 가정하면 여기는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 필기를 하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경우에는 had가 사역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his car로 하여금 fixed란 동작을 당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요청을 한 거지. 우리 내 차 좀 고쳐줄까요? 수리 좀 해줄래요? fixed 또는 repaired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수동이니까 과거분사를 쓸 수 있다. 여기까지. 네, 한 5초 10초 더 줄 테니까 복습에 넣어주시고요. 복습이 다 끝나면 우리는 딱 하나만 더 하고 1부는 끝낼 겁니다. 딱 하나가 아마 5분이 채 안 될 거예요. 엄청 쉬운 거니까. 복습. 머릿속에 넣어서 주변 친구한테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제일 좋아요. 갑니다. 5번 쓰고 우리는 쉽시다. 자, 5번 갑니다. 5번은 이제 분사의 맨 마무리인데 아주 쉬운 애예요. 감정 분사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근데 우리 감정에는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 감정을 마구마구 느낄 때가 있고 누군가한테 그 감정을 발산할 때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은 솔직히 예시 2개로 끝내기는 하거든요. The movie was exciting. 네, 우리 반 중에 영화 좋아하는 친구 있니? 없니? 난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안 본 지 2년이 넘었어. 코로나 때 이 기점으로 거의 이제 영화를 안 보죠. 요즘은 그냥 유튜브 클립을 보는데. 자, 얘는요, 여러분. 색깔로 이렇게 적어줄까? exciting 밑줄이고요. 감정의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주어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 자체가 지금 exciting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로 하여금 exciting하게 만드는 거죠. 이래서 얘는 현재 분사를 씁니다. 감정을 줄 때, 만들어 줄 때 우리는 현재 분사를 써요. exciting. The movie was exciting. 조금 여러분이 힌트를 얻고 싶다면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나오는 게 사물 주어 또는 무생물 주어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말 못해요. 근데 사물 주어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밑에 봅시다. 밑에 같은 경우는 he라고 해볼게요. she라고 할까? she였어요. She was excited. 너무 보고 나니까 너무 재밌었어. 이랬다고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위에 거랑 확실히 차이점이 보이죠? 주어가 그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감정을 느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과거 분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상 감정을 느낄 때는 과거 분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 감정을 느낀다는 얘기는 동물 포함 생물 주어라고 취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건 절대적이지 않은데 아마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예외 없이 먹힐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깨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면 복습. 1분은 복습 좀 하다가 2분 뒤에 종료하고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복습해서 넣으시면 분사는 이걸로 끝이고요. 우리가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분사 구문을 배워야 돼요. 그거는 2부에서 계속 하도록 하죠. 1분 뒤에 쉬겠습니다. 아직은 쉬지 말아주세요. 더워져. 질문 있으면 해야 돼. 질문. 네, 여러분 지금부터 쉬죠. 지금부터 쉬어서 10시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와 얘들아. 피곤하죠? 여령이 거기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이게 난이도가 낮은 시험지도 아니었는데 잘 본 편이고. 있어요? 이거 2번? 어딜 봐?
1번. 얘는 be eager to 동사 원형이 하나의 어떤 표현이야.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지? 뭔가 열망이 있고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그때 to는 사실 투부정사로 봐줘요. 그래서 이거는 to have가 같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잘 바꿨었는데 doing을 한 건 잘했어요. 근데 to를 지웠어요. from doing my duty 이렇게 됐어요. to를 남겨뒀던 게 약간 실수였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 잘하긴 했어. 4번은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 can't without ing 그 관용 표현을 쓰게 하려는 건가 싶긴 했었는데 그냥 읽어보니까 그냥 물고기는 애초에 태어나서 잘한다 이거더라고. 그래서 맞는 거고요. 나머지 또 이거 조심해. 이거를 네 한쪽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빙을 바꾸는데 초를 이제 같이 지운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다음 주에 그 특별 수업을 하지 않을까? 그치? 특별 수업 이전에 해봤어요, 여러분? 안 해봤어? 특별 수업은 장점이 문법을 좀 빠르게 풀거든?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나이가 좀 어린 편이긴 하지만 문법을 잘한다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게 실력이 중요하냐면 그냥 아무도 이렇게 막 이런 이름을 안 줘도 문법에는 이러이러이러한 큰 파트가 있고 그때 중요한 건 이러이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맵이 그려지는 게 진짜 문법 실력이야. 근데 그걸 하려면 지금 이런 정규 수업이 너무 좋긴 하지만 정규 수업의 단점은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디까지 훑고 지나갔는지. 근데 문법 특별 수업 때는 진짜 빨리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10분 만에 끝내. 밑에 빈칸 막 집어넣어서 간단 말이야. 그렇게 한번 쭉쭉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 열심히 한번 해보고 다시 정규 수업 돌아갔을 때는 이 속도로 하는 거야. 뭐 좀 겁나는 단원 있어? 문법 단원 중에 내가 이거는 좀 많이 안 들어봤는데 이런 거 있어? 가정법 그치? 나이상 아마 가정법을 아래 레벨에서는 많이 가르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겁먹을 필요는 없어. 나중에 배워보면 별로 어려운 단어는 아니거든. 근데 아무래도 나도 그래서 배웠고 어릴 때 가정법을 많이 안 들으니까 거기 좀 쉬고 따라 지은이는 그래서 오늘 아웃리 확정이에요. 준서는 왜 할까? 이건 준서는 왜 하는지?
JJ. 안녕. 아, 할만해? 아니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 우와, 글씨체 쩐다. 난 저런 글씨체 없는데. 어? 아닌데? 이거 굿노트인데? 어? 이거 어떤 글씨체지? 아, 이거 쓰는 거예요. 쓴 거야? 네. 오, 대박. 우와.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냐? 나 아직 안 묻혔어. 플러를 세 명. 자, 2부를 또 시작해. 마지막 친구 문 좀 갖고 오자. 땡큐. 좋습니다, 여러분. 다 왔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책을 펴서 62쪽부터 63쪽까지 좀 풀어주세요. 62부터 63까지 다 풀 수 있고요. 그리고 65쪽 이쪽은 선생님이 설명 듣고 들어갑시다. 62, 63 풀어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받게 되는 친구가 2명 있는데요. 여기부터가 2부예요. 2부. 잘 풀리죠? 금방금방.
나쁜 친구 조금 쉬었다가 뒤에 분사 구문을 또 나갈 거니까. 뒤에 한번 읽어볼래 얘들아? 나쁜 친구. 또 사람이 이미 알던 거라도 한번 읽어보면 또 달라요. 설명을 듣더라도 저런 거였지 하고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정답 맞추자. 62쪽으로 갑니다. 62쪽에 1번 정답은 Look at fallen leaves. 자, fallen. 그건 좋은데 그 위에 이것 좀 적어줄래요? 앞에 여기 있죠. Falling leaves라고 좀 적어주세요. 자, 두 개 뭔 차이일까요? 밑에 건 다 떨어진 겁니다. 낙엽이요. 이미 바닥에 깔려 있는 거지. 위에 거는 떨어지는 중인 이제 이파리죠.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에 나오는 애들이 얘도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게 있어요. Burning House랑 그냥 그참에 옆에다 적으세요. Burning House랑 Burnt House가 있습니다. 여진아, 이 중에서 Burning House는 뜻이 뭘까요? 타고 있는. 그렇지, 잘한다. 얘는 타고 있는이고요. 밑에는 뭘까요, 여러분? 얘는 다 타버린 집입니다. 왜 그래요? 그 완료죠. 이때는 약간 포인트가 이 과거 분사를 왜 썼냐면 완료니까. 그렇죠. burning은 진행. 여러분이 능동진행, 수동완료를 마음속으로 외웠겠지만 이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내신에서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꼭 내려가자 얘들아. 자, 2번 갈게요. 2번의 정답은 called예요. called. 자, 왜 그러냐면 얘는 그 일은 니콜이 누군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니콜이 불리는 거잖아요. 불리는 수동이니까 called가 됩니다. 3번도 거의 같네요. 네, 거의 같아서 called고요. 4번은 stolen, 도난당한 그림이니까 stolen. 5번은 used입니다. 5번 별표나 치고요. 많이 나오는데요. 얘는 일단 애초에 you 앞에 on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친구 있는데 그거는 이제 on umbrella 이런 거 있죠. 발음으로 날 때 그렇고요. U 발음은 우리가 모음으로 안 치기 때문에 이때는 어가 맞아요. 그리고 used card, used는 옆에 밑에다 적으세요. 중고의, 사용된이라는 완료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완료의 파트입니다. 과거 분사를 쓰는 이유 중에 완료이기 때문에 사용이 이미 된 중고의 해서 used가 중요하고요. 내려가서 6번 정답은 sitting, 7번은 playing, 8번은 covered, 9번은 playing입니다. 오른쪽 가세요. 1번에 The I was bored with the lecture on physics 하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이거 좀 적어줄래 얘들아? boring이 대표적으로 bored랑 boring이 대표적으로 그 규칙을 파괴하는데요. 생물 주어라고 할지라도 둘 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I am bored 얘랑 they are boring 이거랑 자 they are boring은 애들이 노잼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노잼 그러니까 지루한 거죠. 근데 얘는 내가 지루함을 느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변하진 않습니다. ing를 쓰면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그 감정을. bored는 그 감정을 주어가 느끼고 있는 건데 이걸 왜 선생님이 한 번 더 짚어주냐면 이 두 개가 가능한 형용사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분사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boring, bored는 생물 주어임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변에 썼으면 좋겠어요. 1번 주변에 I was bored 옆에다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boring도 된다. 대신 뜻이 다르지. 네.
내려가서 밑에 거는 boring이죠. 네, 그건 애초에 사물주어가 나왔네요. The lecture on physics가 사물주어였고 boring to me. 2번 가서 2번의 첫 번째 줄은 pleasing. 밑에는 pleased 하시면 됩니다. 3번의 정답 embarrassing. 밑에 건 embarrassed. 4번 정답은 frightened. 밑에 거는 frightening 하시면 되겠어요. 잘했네. exercise 3로 갑니다. 1번의 정답 standing at the bus stop. Standing at the bus stop. 2번은 written by J.K. Rowling. 옛날에 썼나 보다. Written by J.K. Rowling. 3번은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ity.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ity. 4번은 built 2 years ago by his grandfather. 5번 정답은 wearing the same school uniform as you 하시면 되겠어요. 끝. 자, 그러면 바로 가자. 뒤쪽으로 갑니다. 그럼 분사구문 들어갈게요. 공책표고요. 분사구문 오늘 끝나는 대로 문제 좀 풀고 월코 숙제 좀 하다가 집에 가면 되겠습니다. 엄청 짧진 않아요, 사실. 분사구문은요, 일단 1번 개념부터 적어주세요. 모든 문법은 일단 개념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다른 거보다는 개념을 안다 해서 이게 많이 도움이 되진 않는데요. 잘 보세요. 부사절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 부사절을 분사를 사용한 구문으로 바꿔. 선생님하고 공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죠, 그치? 문법을. 근데 선생님은 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수학하고 비슷하게 뭔가 용어나 기초나 그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장을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가령 우리가 만약에 오늘 분사에 대해서 안 배우고 이걸 들으면 분사가 뭐야? 이거부터 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분사는 여러분이 방금 전에 배웠고 그게 거의 전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뭘 설명해줘야 이 문장이 좀 와닿냐면 얘를 설명해줘야 여러분이 와닿습니다. 밑에 적을게요. 얘는 약간 부록 같은 개념이어서 그냥 별표 치고 들어갈 건데 종속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궁금하겠죠? 왜 부사절 얘기해서 갑자기 종속절 들어가죠? 자, 종속절의 종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명사절이 있고요, 형용사절이 있고요, 부사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왠지 적고 보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용법과 비슷하죠, 이름이. 네, 그래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사실 분사구문 얘기할 때 모든 선생님이 얘기하진 않고 선생님이 가르쳐 보니까 종속절인지 뭔지 모르면 그 다음 설명들을 애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명사절은 명사 역할하는 문장입니다. 네, 그럼 여렴아, 밑에 형용사절은 무슨 문장일 것 같아? 그렇지, 알겠죠? 이거는 쓰지 말자. 여러분 팔도 아픈데. 똑같다는 얘기예요. 명사절은 명사 역할하는 문장, 형용사절은 형용사 역할하는 문장, 부사절은 부사 역할하는 문장입니다. 얘네가 다 뭐라고 얘들아? 얘네가 결국은 다 종속절에 들어가요. 오늘 배우는 분사구문은 부사절만입니다. 얘는 명사절을 포함하진 않아요. 옆에 예시를 쓰면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느낄 텐데 옆에 예시를 써봅시다. I know that you are smart라고 해볼게요. 나 너 똑똑한 거 알아를 안다고 해봅시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다음 중 대세 쓰임을 고르세요 하면은 똑똑한 친구들은 얘는 접속사예요. 앞엔 선행사가 없고 뒤엔 완전하니까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얘는 접속사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풀네임이 뭔지 아니? 풀네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쪽 that부터 시작된 이쪽을 우린 뭐라 부르냐? 명사절이라고 부르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명사절은 결국 어떤 종류에 들어간다고? 종속절이란 거에 들어갑니다. 더 큰 개념이 종속절이에요. 그러면 밑으로 가볼게요. 밑에도 별거 없는 게 또 저런 게 나오거든요. 비슷하게 그냥 쓸게요. I know the man that is smart 라고 합시다. 지금 선생님이 의미에 전혀 강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스마트를 돌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입장에선 지금 이 형태가 중요한 거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래요. 얘는
관계대명사 되죠. 그 중에서도 주격관대입니다. 근데 얘는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 더맨을 꾸며줘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형용사절이라 그래요. 왜냐?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잖아요. 형용사절이죠. 밑에다 적습니다. 형용사절이면서 더 큰 개념 안에선 당연히 얘도 종속절이에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야 돼. 종속절은 사실 여기서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뭐 가정법 아니면 조건문 이때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종속절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친구는 훨씬 앞서가요. 딱 보면 알겠지. 형용사 같잖아. 밑에 형용사 같고 위에는 명사 같잖아. 여기는 그냥 명사 같은 이유가 뭐예요? 목적어로 그냥 쓰인 거죠. 이 뒤에 문장 전체가 목적어잖아요. 명사절이죠. 내려갑니다. 부사절로 갈게요. 부사절은 어떤 걸 얘기하냐? 뭐 I came here when she was calling. 걔 전화 걸고 있는 중에 나 여기 왔어 라고 해봅시다. 자, 이때는 when she was calling이 얘가 when이 접속사고 이쪽이 부사절이면서 종속절이에요. 지금 종속절의 세 가지 종류를 배우고 있는데 밑에 게 부사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에 명사에 대한 개념, 형용사에 대한 개념, 부사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다면 지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명사의 개념이 확실한 친구들은 목적어 역할하는 얘가 명사절인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지우야, 얘는 이 문장에서 필수적인 부분일까? 필수가 아닌 부분일까? 필수예요. 왜냐하면 목적어 역할을 하죠. 목적어는 필수 구성 성분에 들어가니까. 근데 형용사절이랑 부사절을 눈으로 좀 볼래요? 얘를 손으로 가려봐. 마음속으로 가려봐. 밑에 여러분 문장 보면서. 걔가 없어도 다른 문장이 알아서 뽁짝뽁짝하면서 할 얘기는 다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필수 구성 성분이 아니에요. 원래가 형용사나 부사는 필수가 아니니까요. 알겠죠? 그럼 됐습니다. 또 하나, 형용사절은 원래 형용사가 하듯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부사는 지금 뭘 꾸며주지?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부사에 대한 원래 여러분 보고 개념 물어보면 여러분 원래 대답 어떻게 해야 돼? 부사란 건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애. 실제로도 부사절은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이해 안 되는 거? 없나요? 없으면 복습. 자, 종속절만 일단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아, 하나 이걸 얘기하고 복습을 시켜야 되네. 자, 밑에다가 이걸 땅땅땅 하고 시키겠습니다. 종속절과 주절이라고 적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장에서는 선생님이 종속절이라 칠해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들이 주절이에요. 다른 부분들이. 그럼 어디가 주절이냐면 여기입니다. I know가 주절이에요. 그리고 I know the man이 주절이에요. I came here이 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종속절 빼고는 나머지 파트가 그 문장의 주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절.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문장이 양쪽에 두 개는 보이는데 뭐가 종속절이고 뭐가 주절인지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밑에 이 공식을 씁니다. 종속절은 접속사로 시작하는 오른쪽 문장이다. 오른쪽 부분이다. 여러분이 그 문장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처음 질문 자체가 그 문장에서 접속사를 찾아보세요 했으면 that, when을 골랐을 거예요. 그쪽 파트가 종속절입니다. that으로 시작하는 부분, when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종속절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복습을 시키겠습니다. 복습을 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선생님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야 돼. 없으면 이제 외워주시고 아 저런 거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접속사 있죠. because, as, since, while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모든 오른쪽 부분이 앞으로 다 종속절이에요. 종속이란 말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체 주절, 주인한테 속한다는 얘기예요. 종속절입니다. 그럼 그 뒤에 선생님이 종속절 얘기할 때 여러분은 알아듣겠죠. 이제 곧 갈 거예요.
가자 얘들아. 자 내려와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최대한 그래도 간단하게 한 방에 끝내볼게요. 자 분사구문 만들기라고 적어주세요. 이거가 이제 여러분도 분사구문을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를 해봤겠죠. 해봤을 텐데요. 거기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예시 하나로 시작하거든요. Hot. He drank water. 가능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할 수 있어요. 아니 저게 뭐 유치원 애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원어민한테 그냥 잘 모르는 상태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진짜 문법적으로 되게 잘 쓴 문장인가요? 이럴 수 있어요. 잘 쓴 문장이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어디서 온 건지를 알려주겠습니다. As he was hot, he drank water에서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래 문장입니다. 제이는 한번 이거 해석해줘. 쉽죠? 네. as는 때문에로 해석하자. 더웠기 때문에. 그렇지. 아이 고마워요. 좋습니다. 아주 좋고 계속 가자. 자, 이 원래 문장에서 온 겁니다. 여기서 위로 가는 건데요. 그 규칙은 굉장히 간단해요. 대부분은 다 난리거든. 왜 대부분 다 난리냐면 이런 게 어디서 쓰냐면 얘들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을 때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서 지면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을 때 다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규칙도 다 날리는 쪽입니다. 1번 접속사 생략이라고 적어주세요. 다만 이때 괄호치고요. 의무는 아님. 분사구문을 쓰려고 하면 애초에 아까 얘기했듯이 좀 줄이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줄이긴 줄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다 날릴 필요는 없어요. 남겨도 되긴 한다는 거지. 하지만 많이 날린다. 여기서는 지금 as가 접속사니까 얘를 날립니다. 네. 뭐 아예 지운다기보다 이 날리는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날린다. 안 날려도 돼요. 문법적으로 안 날려도 되지만 분사구문을 왜 만드냐? 보통 날리려고 만든다. 다음 2번 갑니다. 2번은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 주어가 같으면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같으면을 색깔을 반드시 다르게 해주세요. 같으면이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 같으면 이 조건이 붙으면 심지어 부사절의 주어를 날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부사절이 뭐고 주절이 뭔지는 알 거야. 내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부사절은 뭐라고? 종속절의 일부니까 접속사로 시작한 오른쪽 파트. 지금 보시면 as he was hot 이쪽 부분이 부사절이라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워낙 이런 예문으로 가르치니까 왼쪽이라고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위험한 게 이거는 충분히 뒤로 갈 수 있거든요. 왼쪽이라고 외우면 안 돼요. 부사절 쪽이야.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괄호치고 여러분 이거는 의무예요. 얘는 무조건 날려야 돼요. 같은데 여러분이 살려두면 안 됩니다. 같으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같으면 날리는 거니까. 같으니까 날려보자 얘들아. 여기서 he하고 he는 아무리 봐도 문맥적으로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게 맞죠? 얘 동그라미 치고 날리세요. 날아갑니다. 없어진 거죠. 너무 막 진하게 지워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저게 뭐가 있었는지 모를까봐 일단 날리는 표시만 할게요. 다음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남은 동사를 ing로 변환. 오늘 같은 경우는 was가 남아버렸어요. was의 기본 동사 원형은 비동사겠죠. 그래서 being이 됩니다. being. 이 was 같은 경우 밑줄 긋고 오른쪽에 이렇게 being으로 바꿔야 돼요. 심지어 앞에 이제 자기 앞에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대문자로 써줘야 돼. 얘가 첫 글자야. 앞에 거 다 날아갔기 때문에 being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별표 치고요. 3번 밑에 별표 치고 단순 분사 구문이 있어요. 단순 시제를 쓰면은 그냥 동원의 ing인데요. 오른쪽에 완료 시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동명사 단어를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익숙한 폼이 나오는 게 having pp입니다. 좋게 보면 익숙해서 좋고 나쁘게 보면 왜 아까하고 똑같이 이럴 수 있어요. 동명사도 having pp 완료 시제 쓰더니 분사 구문도 이래? 근데 그래요. 분사 쪽도 having pp 그냥 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제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게 더웠고 마셨고 둘 다 과거예요.
시제 차이는 없죠. 그럴 땐 그냥 단순 시제 쓰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뭐라 그러지? 여기가 과거인데 여기가 지금이야. is야. 그러면 그때는 having pp를 쓰면 돼요. 물론 뭐 문맥적으로 좀 의미는 달라지겠지만 그건 이따가 선생님이 다른 예문으로 또 가르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뭐만 기억나면 되냐면 시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was를 being이라는 동사 원형 ing로 그냥 바꾼 거로 가고요. 이제 막 시동이 걸린 거거든 얘들아. 이제 막 시동이 걸렸어. 왜 그러냐면 이 뒤부터가 진짜 게임이야. 4번 갑니다. 그냥 여러분 그 밑에 쓰세요. 4번 동그라미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시제는 얘기를 했죠. 시제는 얘기를 했는데 4번 보통 being과 having be는 이제 having pp 그 완료 시제 중에 비동사랑 그냥 결합된 거겠죠. 생략 가능하다 이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오늘 지문이 나온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왜 처음에 핫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충격을 줬냐면 그 앞에 있었던 being이 날아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나 1번, 2번, 3번 따라왔잖아. 1번에 접속사 날렸었지. he도 같으니까 날려야만 한다 그랬고 being으로 바꾸긴 했는데 마지막 4번 규칙 때문에 이 being조차도 생략이 가능해요. 반드시 지워야 된다가 아니야. 가능해요. 그래서 위에 문장이 정답입니다. 가능한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여러분 밑에다 적고요.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옆에다가 생략 가능이고 생략 의무 아님이라고 적으세요. 반드시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서 being hat으로 시작한다 해서 그게 틀린 문장은 아니라는 거지. 지워도 되지만 안 지워도 된다. 또 하나 색깔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5번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더라. 왜 그러냐면 서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규칙들이 있거든. 선생님을 잘 따라와. 4번까지는 그냥 똑같이 한 방향으로 따라가다가 5번이 4번을 막아섭니다. 언제 막아서냐면 단 주어가 달라서 주절과 그 종속절의 주어가 달라서 살아있을 때는 being과 having been 생략 불가합니다. 이제부터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새로운 정보들만 다 받으면 됐는데 이 5번 때문에 4번 정보를 받아들였던 여러분이 언제 그게 막히는지를 알아야 돼. 예시는 밑에 줄 겁니다. 예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인데요. 이걸 원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조금 힘들긴 해도 원문을 쓸게요. As it was rainy. 비가 왔네. 비가 와서 he came here. 여기 왔다고 합시다. 뭐 의미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딱 보니까 시제는 일치하죠. 네,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왔네. 네,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왔고요. 그러면 그냥 ing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편안하게 바꿔볼까요? as는 지워. 뭐 어제 접속사는 지우고 시작하니까. 근데 여기서 지우야. it이랑 he는 주어가 같아 달라? 달라요. 근데 아이들이 잘했어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it이 의미가 있는 it이 아니잖아 얘들아. 비인칭 주어 날씨 얘기하는 it이다 보니까 너무 경시하는 거야. 막 지우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다른 겁니다. it을 살려두세요. it을 살려두고 뒤에 was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제 차이는 없죠. 시제 차이는 과거 똑같으니까 없잖아. 그럼 그냥 ing로 바꾸라 했습니다. being으로 바꾸세요. it being rainy. 그 뒤는 다 똑같거든. 이것도 처음에 힘들지 하다 보면은 그냥 어디부터 살리면 되는지 너무 뻔해서 쉬워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근데 이때 being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being은 희원아 이거는 생략이 돼야 안 돼. 천천히 해.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5번 때문에. 고마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4번을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4번을 읽어보면 이건 생략이 가능한데요. 5번 규칙 때문에 지금 it이 살아있습니다. it에다가 지금 색깔을 많이 입혀야 돼요, 여러분. it에다가 아주 반짝이는 색깔을 넣고요. 내가 방금 4번에 배웠던 규칙에 따르면 being은 생략이 가능한데 오늘 주어가 달라서 it이 살아있으니까 이때 뒤에 있는 being은 생략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 안 되는 친구 손. 괜찮아. 얘기해야 돼. 이때 잡아야 되거든. 4번 규칙은 있는 규칙입니다. 원래 있는 규칙이지만 어떤 규칙? 주어가 살아있으면 실패한다. 4번은 안 된다는 규칙 때문에 5번에 있는 이 예문은 being이 생략이 안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면 이 뒤를 아니까 힘이 드는데 왜 힘이 드냐면 6번 규칙을 씁니다. 또 반전이 있어서 그래요. 나도 여기까지가 끝이었으면 좋겠어. 자, 6번을 또 갑니다. 자, 특별히 왜냐면 얘는 애초에 특별하니까 특별히 수동 분사 구문 문장에서는 주어가 달라도 being, having been 생략 가능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anxious한 상태로 여러분한테 이 지식을 전달하는지 알겠죠? 4번을 얘기했다가 5번에서 막았어요. 근데 6번이 대장이야. 난 다 되지롱 하면서 나온 거지. 6번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가자. 6번 예문을 보여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as it was broken he couldn't enter 이라고 합시다. He couldn't go in 이라고 할까요? He couldn't go in. 자, 수동분사 구문이란 건 뭐냐면 지금 방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was broken 이쪽이에요. BPP 수동태라는 거지. BPP 수동태. 얘를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때 발현되는 6번이라는 규칙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걸 똑같이 해보면 as 지우면 되죠. 이건 또 이제 거의 뭐 습관적으로 지우면 돼요. 분사 구문 접속사부터 지우고 시작해. 비교를 해보니까 it하고 he는 주어가 달라요. 반드시 살려둬야 됩니다. 얘는 생략이 안 돼요. 같을 때만 생략이 된다 그랬었어. 그리고 뒤에 was랑 couldn't는 일단 시제는 또 같아요. 시제도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도 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쭉쭉 갈 건데 주어가 다르니까 지울 수는 없어요. it은 살려둬야 되고요. 시제는 같으니까 having pp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예문을 만들 수는 있었겠지만 여러분 헷갈리게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시제 같은 걸로 썼어요. it being broken 가시면 돼요. 그리고 he couldn't 여기 똑같이 쓰면 되는데 여기까지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나 여기서 여령아 이때 being은 생략이 될까 안 될까? 되죠. 그럼 고마워요. 이때 be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러냐? 5번 규칙에서 여러분이 방금 왔지만 5번 규칙을 엎어버리는 6번 규칙을 새로 배웠잖아요. 수동분사구문, 그러니까 BPP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의 분사구문은 혹여 주어가 다를지라도 이때 being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남겨도 돼요.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물론 남겨도 되는데 being을 생략해도 됩니다. 고생했는데 이게 끝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물론 분사 구문이 모두 끝난 건 아니지만 힘들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건 여기서 다 끝이고요.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되냐? 2개 정도만 더 배우면 되는데요. 그건 뭐 훨씬 쉬울 거예요. 일단 복습하자 얘들아. 지금 필기 아주 열심히 한 거 앞에서 봤거든. 이거를 한 흐름으로 자기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한 흐름으로 자기 머릿속에 넣고요. 혹여나 이 중에서 이거 내가 지금 써놓고 다시 읽어보니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확인해야 됩니다. 또 열정이 달라요. 우리 또 GTI 친구들은 뭔가 학구열이 보여. 뭐였어? 우리 2반 중에는 또 이제 독해력이 상당한 친구도 있거든요. 독해력하고 또 문법이 꼭 같이 가진 않으니까 그런 친구들일수록 2번 시즌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완전히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무냐 의무가 아니냐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가지고 오지만 주어 다른 거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봤던 거를 같이 따라가는 게 좋은 게
시제도 솔직히 여러분 입장에서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having pp를 쓸지 ing를 그냥 쓸지도 금방 결정이 되니까. 질문. 6번은 생략 의무냐고? 아니에요. 오른쪽 적자. 6번은 의무 아님이라고 적자. 의무 아님. 생략이 가능한 거지. 만약 저기서 it being broken이라 써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고마워요, 이러니 물어봐줘서. 저기 의무는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 지우고 우린 다음으로 갈 건데요. 이제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곧 끝날 거고요. 자, 쉽게 갑시다. 다음은 일단 번호를 잊어버렸어. 번호 몇 번이니? 3번. 오케이. 3번으로 갑니다. 3번 크게 가고요. 보시면 분사구문 해석이라고 적어주세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독해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친구도 있지만 독해에서 만난다. 독해에서는 90% 이상 그냥 하면서로 하세요. 네, 이거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어떻게 만드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었죠. 분사구문 해석은 사실은 되게 다양해요. 일단 원칙부터 적읍시다. 원칙이라고 적고요. 사라진 접속사 추측 플러스 문맥 맞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접속사는 우리가 날리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도 뭘 날렸을까 추측하는 건 맞아요. 문맥에 맞게 써야겠죠. 그러면 결국 나오는 게 뭐냐? 수많은 접속사들. 네. 그래서 이거는 접속사 단원이랑 되게 밀접합니다. 쉽죠? 여기서 1번 이렇게 쓸게요. 1번 더 작은 걸로 쓰면은 시간 있죠, 시간. 시간 되게 쉬워요. wire as를 먼저 쓰자. 왜 그러냐면 as가 이따가도 딴 데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as라는 애를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wire, when. 네. 선생님은 사실 부대 상황도 after, before 여기다 넣는 편이었는데 우리 책은 좀 다르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after, before라고 적고요. 이건 나중에 부대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순서 포함입니다. 순서죠, 얘는. 순서인데 이건 시간적으로 어쨌든 순서니까. 2번 갈게요. 이유 있죠, 원인. 원인 너무 쉽죠. as, since, because 이런 거. 그리고 3번 조건. if고요. 4번 양보. 문법책에서 양보라고 하면은 이런 애들이에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이렇게 뭐뭐일지라도 이런 애들 있죠. 뭐뭐일지라도 뭔가 너 먼저 가 이 양보가 아니라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양보의 접속사입니다. 네, 적어주시고요. 뜻은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새로운 뜻을 만들어줄 이유가 없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뜻이 맞습니다. 시간일 때,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때문에, 조건 뭐뭐 한다면, 뭐뭐일지라도고요. 이 중에서 색깔 좀 다르게 입힐까? 우리 좀 난이도가 높은 반이니까 여기는 이쪽 있죠. 조건이랑 양보 쪽은 사실은 접속사 생략 잘 안 해요. 접속사 살려두는 경우 많음. 근데 이거는 알겠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맥을 아주 잘 갖추지 않으면 이 말은 생각보다 앞에랑 다른 얘기를 하거든. 뭐뭐 한다면인데 문맥을 잘 갖추지 않은 이상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접속사 살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얘기하는 건데 분사구문 쪽은 중학교 때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아요. 문제를 만들면 이의 제기를 선생님들이 왕창 받아요. 아니 접속사 뭐 생략되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로 만들기엔 굉장히 성가시고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는 긴 글을 읽다 보니까 분사구문을 모르고는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거기까지 하고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복습하는 동안 선생님 지울 거고요. 지운 다음에 4번, 5번만 하면 되는데 4번, 5번은 합쳐도 5분이 안 될 거예요. 거의 다 맞습니다. 네, 이거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해석은 다양하구나. 해석은 다양하구나.
할 얘기를 다 했는데 두 가지가 남았다. 4번 쓰고요. 금방 끝냅시다. 한 3, 4분 안에. 자, 주의라고 적어요. 주의. 분사구문 위에 거가 사실 많은 내용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나 이제 짜잘한 거 남았습니다. 부정문 형태 갈게요. 부정문 형태 너무 쉬워요. 자, not이나 never 쓰고요. 그리고 그 뒤에 ing를 쓰든 때에 따라서는 having pp 완료 시제를 쓰든 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순서는 동명사랑 다르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선 분사 구문도 똑같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해처럼 never이에요. 2번 갑니다. 얘가 좀 더 나중에 너 문법에서 그런 파트도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ing는 불가라고 적으시고요. 이게 뭔 소리냐면 분사 구문은 진행형일 때는 반드시 being을 생략합니다. 분사 구문은 진행형을 바꿀 때는 being,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모든 규칙에서 반드시란 말은 생각보다 무서운 말이에요. 반드시 생략입니다. 그런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As he was running, he couldn't breathe. 숨을 잘 쉴 수가 없었다. 뛰고 있는 중이어서 숨을 잘 쉴 수가 없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바꾼다. 바꾸는 거 여러분 한 5초 안에 가능해야 됩니다. 이제는 재밌죠. 날려요. 너 날아가. he 똑같네 날아가. 그러면 was를 바꿀 건데 이때죠. 이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얘는 being, running이 된다는 건데 영어에서는 잉잉 거리는 걸 싫어해요. 잉잉 거리는 걸 싫어해서 이때는 얘는 반드시 생략이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진짜 심화까지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분사구문까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잘 기억만 하신다면 분사구문 쪽에서 더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비인까지 반드시 이때 생략이 됩니다. 반드시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왔는데 내가 맨날 다 왔다 그러면서 계속 하니까 미안하지만 5번이 끝이에요. 5번이 끝이고 5번은 한 3줄 쓰면 끝이거든요. 네, 이거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주의는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앞서 보면 필기가 너무 좋아요. 다들 필기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집 가서 잘 보자 얘들아. 집 가서 보면 돼요. 다들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어서 문법은 집에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걸 꼭 알고 있죠. 오케이, 가볼까요? 다 하고 이제 집 갈 시간이 되고 있어요. 문제를 못 봐주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잘할 겁니다. 5번 갑니다. 5번은 이제 뭘 하냐? with죠. with 명사 분사. 근데 여러분은 좀 난이도가 높은 반이니까 밑에 분사 밑에 형용사 구도 가끔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 단원에 포함이 안 될 뿐이지 형용사 구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1번 동그라미 치고요. 해석을 써야 됩니다. 해석은 그 명사를 분사한 상태로 두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명사를 분사한 상태로 두면서 유명한 예시 한 2개만 쓰면 돼요. He slept with his eyes closed. 당연히 눈을 감는데 자는데 눈을 감고 있었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with라는 이 형태 그리고 얘가 명사 마지막이 분사 그 중에서도 감겨진 완료거든요. 완료로서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감겨진 상태로 두면서 잠을 잤다. 근데 눈을 감은 채로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 많이 나오는 예시가 그거예요. 뭐 땡땡 뭘 했어. With his arms crossed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똑같이 with 명사 분사인데 해석이 팔짱을 낀 채로입니다. arms crossed 그러니까 arms를 cross했다. 그래서 with his arms crossed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료니까 과거 분사를 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의외로 이쪽 부분은 오른쪽에 좀 적어주세요. 의외로 고등 독해에서 자주 등장해요. 여러분 아마 보다 보면은 꽤 많이 볼 겁니다. 고등학교 지문 독해 보면. 그때 그냥 별로, 그러니까 어려운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5번으로 뒤로 미뤘겠죠. 이거 그냥 보면은 알아요. 그런 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6번은 안 쓸 거 한 줄이에요. 71쪽 참조라고 적고요. 71쪽 교재 참조인데 얘는 독립분사구문에서 관용 표현 암기라고 적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Frankly speaking, 솔직히 얘기했을 때 Frankly speaking 이런 거 많이 봤죠? 이건 한 단어처럼 솔직히 말해. 이거는 한 단어처럼 외워주시고요. 나머지는 71쪽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고요. 우린 숙제를 적고 갈 거예요. 필기 안 한 친구 마무리 잘 해주시고 띄워놓을 테니까. 숙제는요. 선생님이 앞에 화면에도 적고 있지만 교재 이번에 좀 많다. 오늘 분사구문까지 완전히 끝내버리는 바람에 76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2, 3주간 수업이 없어요. 다음 주 토요일은 수업이 없고요.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서 10월 아마 초쯤에 그 첫째 주 토요일 날 만날 겁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었니? 아니죠? 시험 범위. 시험 범위. 시험 안 본대. 그렇지? 시험 안 보니까. 자, 여러분 어디냐면 거기 그 월북은 페이지 227과 229까지 하시면 됩니다. 빽빽이는 한 번만 쓰자. 좀 양이 많을 거예요 이번에, 그쵸? 근데 우리가 기간이 기니까 그 정도 나눠서 해주세요. 다음 주는 진도 테스트 없고요. 다음 주 수업도 없어요. 우리 내신 기간이랑 추석 잘 보내고 10월에 봅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됐어요.